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새벽 2시 37분 김대호의 시사TV입니다. 어제 2월 27일 일요일 모든 언론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뉴스였습니다. 선거일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단일화 결렬 뉴스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양쪽 다 매우 민감한 뉴스였습니다. 단일화 결렬 뉴스가 나오자 이재명 측은 즉각 통합 연대 전술로 급선회하여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를 이재명 쪽으로 끌어들이고 김종인에게 통합 비전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중도 세력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통합정부 구축에 대한 선거 전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재명 측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고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중도 세력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뉴스의 이슈를 이재명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득표율에 플러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결렬 소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만 선거 열세를 막판에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측을 지원하는 진보 진영 신문인 한겨레 신문을 필두로 정교조 지지 언론과 민노총 지지 언론 등 모든 진보 진영 신문들이 마지막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안철수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기사화하면서 완주를 시키도록 조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김대호 TV는 진영을 떠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다른 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안철수의 정치력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한계에 달하던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결코 그 지지도가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세력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자신이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언행이 자기 지지 세력으로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인싸가 아닌 아웃사이더의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그 주위에는 구체적인 열성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둘째, 안철수는 보수 진영에서 분화된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로지 문재인만을 반대하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안보관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정치인으로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더 비리와 부패 혐의가 많은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에 문재인을 비난했던 것처럼 이재명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안철수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재명의 부정, 부패 혐의와 잘못된 인성을 비난해야 했음에도 안철수의 이재명에 대한 소극적인 언행은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안철수의 정치력은 항상 마이너스의 정치력을 보여주었지 플러스의 정치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호남을 근거로 한 국민의당을 결성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선거 참패로 바른정당과 합당하고서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적인 쇠락과 분열된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그 안에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자신이 공동대표가 되었어도 결국 민주당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분란을 조성하는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이미지만 더욱 강화된 정치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안철수와의 단일화 결렬은 윤석열 측에서는 보수 세력의 총결집으로 득표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이제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국민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어지는 투표의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진보의 대결과 윤석열의 보수의 대결집으로 투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의 이재명으로서는 후보 자체의 부정적 리스크로 인하여 예전의 민주당의 결집력보다는 보다 더 많이
열버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열심히 단일화에 노력하였는데도 상식적이지 않는 형태로 거부만을 하는 안철수에게 더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안철수는 섣불리 이재명 측의 민주당의 러브콜에 현혹되어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치 생명이 선거 이후 더 빨리 끝날지도 모릅니다. 과거 수많은 쟁쟁한 능력을 소유한 정치인들도 순간의 선택을 국민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심으로 결정했을 때 정치 생명은 그 순간 끝나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듯 국민들의 여론은 여의도 정치 공학자들의 바람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인 어젠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후보의 단일화에 진실적인 노력과 진정성을 보였는지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중도 세력과 보수의 세력이 더욱더 결집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단일화 이슈에서 빠져나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안보 전략으로 이슈를 주도해 간다면 안철수는 점점 소멸해가는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국민은 그 시대에 맞는 정치인을 찾으려고 하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새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국민의 시대적 목소리에 맞추고 그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 갔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예전의 그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고집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어린애같이 징징대는 이미지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9일간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대적인 표 결집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런 표 결집 대결에서 누가 과연 승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 안철수는 더 이상 명함을 내밀 공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안철수의 정치적 생명은 그나마 상식과 공정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소멸은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윤석열과 단일화를 끝내 거부하게 되면 안철수는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에서는 중도라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중도 세력이 자기 정치 권력의 집도키라고 생각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중도 세력은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보수 쪽 후보인 이인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던 것과 같은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 현상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안철수는 이인재와 같은 보수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단지 확실한 진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정쩡한 정치 세력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적인 정치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표 결집 선거운동 전술에서 누가 더 자기 진영으로의 표 응집력을 보여주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호 TV에서는 여전히 정권 교체의 국민적 열망이 높기에 윤석열 후보가 2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대선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호 TV에서 예상한 200만 표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더 많은 구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중도적 상식적 시사 분석을 추구하는 김대호 시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